안녕하세요. 자, 이번에는 성장성 지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장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커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. 우리가 아기들이 성장한다, 그 키가 큰다, 그리고 나이를 먹는다, 성장해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?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러한 성장성 지표가 있는데 이 성장성 지표는 대표적으로 매출액이 증가율, 영업이익 증가율, 그리고 순이익 증가율, 총자산 증가율이 바로 이 성장성 지표를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매출액 증가율은 무엇인가? 말 그대로 그렇죠. 작년의 매출액에서 올해 매출액이 얼마만큼 비율을 차지하느냐. 자, 그 비율이요. 어떨까요? 작년의 매출액보다 올해의 단기 매출액이 크다면 이 매출액은 성장을 했다, 증가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기업이 매출이 성장했다, 증가했다는 것은 그 기업이 그만큼 규모가 커진다든지 이익이 커질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매출액 증가율은 당연히 높을수록 좋습니다. 그리고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다른 동일 업종의 경쟁업체보다 시장 점유율이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. 우리 회사가 매출이 작년보다 30% 성장을 했어요. 이거는 분명히 좋은 일이에요. 그런데 동일 업종의 타기업, 우리 경쟁기업은 매출액이 말이죠. 70%가 증가할 수가 있어요. 분명 우리 회사가 매출이 증가한 것은 30%가 증가했다고 하면 그거는 좋은 일이긴 한데 경쟁업체와 비교했을 때는 저조한 성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경쟁업체가 70%가 성장하고요. 우리가 30% 성장했다면 그 성장률은 과연 무조건 어떻게 해요?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죠. 그래서 이 매출액 증가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그 기업이 많이 성장했다. 성장한 건 사실인데 동일 업종보다는 저조한 성적을 냈을 때는 이 매출액 증가율 폭에 따라서 다른 동일 업종의 다른 기업과 비교했을 때 폭이 작다면 오히려 그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는 상대적으로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, 그런 배경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 기업이 점유율은 뭐 오히려 내려갈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이 성장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. 자, 그렇다면 동일 업종에서 우리 기업이 매출액도 성장하고 동일 업종의 타 기업도 성장을 하기는 하는데 동일 업종의 타 기업보다 우리 기업이 매출액이 성장이 저조하다면 그 성장은요, 우리 산업 전체에서 어떤 기본적인 모멘텀을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조선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이 조선업에 대한 어떤 법적 제재를 갖다가 해제를 해줬다고 보면 그 기업들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. 그런데 만약 타 기업은 70% 성장했고 우리는 30% 성장했다. 물론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좋은 거지만 타 기업에 비해서는 성적이 저조하니까 상대적으로 조금은 주가는 상승을 할 수 있으나 그 기업의 경영 성적은 그렇게 좋다고만 볼 수는 없죠. 그리고요, 두 번째는 바로 성장성 지표에서 영업이익 증가율인데 이 영업이익 증가는 말 그대로요, 작년 전기 영업이익에서 올해의 영업이익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. 작년의 영업이익에서 올해의 영업이익은 얼마만큼 증가했느냐? 과연 당연히 이 영업이익 증가율도요, 작년에 비례해서 많이 증가했다면 오히려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. 올해도 영업이익이 났어요. 작년에도 영업이익이 났는데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100억이 났고요, 올해는 80억이 났어요. 영업이익이 났다는 사실은 변동이 없습니다. 그래서 그 기업은 이익은 구현은 하고 있으나 작년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. 그렇다면 그 기업의 주가는 상승할 여력보다는 오히려 떨어질 여력이 많다.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. 영업이익은 말 그대로 당연히 이익 증가율이니까 높을수록 좋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영업이익은 바로 그 기업의 매출 원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.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게 바로 매출 총이익인데 이 매출 총이익에서 다른 기타 비용을 뺀 게 영업이익입니다. 그렇다면 기업이 원가가 높다면 어떨까요? 이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. 하나를 제품을 만드는데 800원이 들었다가 만약에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데 1000원이 든다면 그 기업은 200원만큼 오히려 영업이익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. 일단 매출액 증가율과 더불어서 영업이익 증가율도 높을수록 좋다.
그리고요, 세 번째로는 순이익 증가율. 말 그대로요, 정기순이익과 단기순이익을 비교해서 단기에 정기에 비교해서 얼마만큼 증가했느냐, 그거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. 그리고요, 마지막으로 총자산 증가율이라고 있는데요, 말 그대로 정기 총자산에서 단기 총자산이 얼마만큼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. 이러한 순이익 증가율과 총자산 증가율도 당연히 높을수록 좋죠. 자, 그런데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. 자, 여기서 말하는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, 그리고요, 영업이익 증가율, 그리고 순이익 증가율, 그리고 총자산 증가율. 이 네 가지가 성장성 지표라고 했는데 말이죠. 그런데 이 네 가지가 결국은 하나로 묶일 수가 있어요. 어떻게 묶이느냐? 상식적으로 우리가 기업이 매출액이 작년에 매출액 증가율이 말이죠, 작년에 비례해서 100% 상승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. 매출액 증가율이 100% 상승했다면 당연히 매출액이 증가했으니까요, 영업이익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.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그 기업의 순수한 이익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요, 이익이 증가하면 그 기업은 당연히 자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말이죠, 매출액이 얼마만큼 늘어났는지를 가장 먼저 데이터에서 보여줍니다. 우리가 보통 HTS에서도요, 보여주는 게 바로 제일 처음 보여주는 재무지표 중에서 매출액을 메뉴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가장 먼저 보여줍니다. 왜 그러냐? 매출액이 증가하면 영업이익도 증가하고요,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당기순이익도 증가하고, 당기순이익도 증가하게 되면 총자산도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. 그래서 기타 성장성 지표가 복잡하고 또 계산하기 좀 난해하다. 물론 뭐 난해한 건 아니었죠. 근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너무 많아요. 그럴 때는 매출액 증가율 하나 정도만 봐도 여러분들은 타 성장성 지표도 유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액 증가율을 관심 깊게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